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 그리고 도함수, 그리고 이제 미분법으로 연결되는 총체적인 미분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이게 이제 미분의 시작이죠. 미분의 시작은 실제로 이제 극한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바로 꺼내 볼게요. 평균 변화율, 아니죠? 미분계수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 자, 예를 들어, 어떠한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함수가 이제 fx라고 해봅시다. y fx. 이 y fx가 x a에서 미분계수를 가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표기 방법이 f의 프라임에 a라고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냥 술술 먼저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x a에서 미분계수를 가지면 표기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그 i의 뜻은 뭐냐 라고 했었을 땐 이렇게 쓰기로 해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한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자, 우선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내용 있죠. 여기 리미트 안쪽에 해당되는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건데, 조금만 뜯어서 봅시다. 자, 우선 바깥쪽에 되는 내용만 바라보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극한이라고 할 수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극한 값이 예를 들면 존재해. 그러면은 뭐라고 해볼까요?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그럼 얘는 뭐죠? 이 극한의 수렴값, 극한값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건 의미였던 거고,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던 거고, 실제로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f'a는 결국 그에 해당되는 수렴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됐죠? 어떤 수치일 거야. 이건 당연히 유한 확정값으로서 어떤 실수를 의미할 거고, 형식적인 것만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데? 뭘 극한으로 보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를 아나요? 모르죠? fx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fx는 예를 들어,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어떠한 x에 관한 사칙 연산 계산적인 결과와 관련된 규칙성들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fx가 있고, 그 fx라는 함수가 x a에서 미분계수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fx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봤더니, 다시 볼게요.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걸 봤더니 어떤 함수값들의 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분모에 있는 요 h를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더하기 h 라는 값에서 a를 뺐습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분모는 h가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봤더니 여기 있는 a 더하기 h를 f라는 함수에다 넣었고, 여기 있는 a를 여기는 f에다가 넣었더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의미로 바뀌어요?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 즉 함수값이죠. 여기서 말하는 y는 함수값이에요. y의 변화량. x하고 y가 자기 멋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x가 변했을 때 그에 따라서 y도 같이 변하는 거죠. 그렇더라. 수학적으로 이걸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쓰고요, 그에 따른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의 비율이었다. 괜찮죠? 자, 요런 걸 앞으로 우린 뭐라고 할 거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겁니다. 평균 변화율.
됐죠? 다시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의 비율이라는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더라야. 괜찮죠? 이걸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 씁시다.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a, f의 a와 a 더하기 h, f의 a 더하기 h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를 의미하더라. 대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얘는 뭐죠? 그치, 양끝 경계,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 극한까지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시 써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여기 플러스 알파라나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그냥 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아니고 여기 있는 뭐죠? a라는 값은 요 리미트의 변수인 h가 변한다고 해서 같이 변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i가 아니에요. 상수죠. 얘는 뭐에?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고정된 고정점을 갖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극한, 여기서 말하는 극한은 한 정점, 앞으로 고정점의 고자를 빼고 정점이라고 합시다. 정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앞으로 우린 뭐라고 부를 거다? 미분계수라고 할 거다. 다시 써보죠. 무슨 말이야? 미분계수는 곧 한 정점을 기준으로, 한 정점 기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의가 제대로 된 것이다. 됐죠? 이때 말하는 한 정점이란 것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필요에 따라 세팅해주면 된다. 여기서 A는 뭐예요? 고정점의 X 좌표를 의미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죠. 괜찮죠? 이걸 미분계수로 한다. 자, 미분계수는 뭐라고?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의 비율로 나타낸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낼 때 이때의 평균 변화율의 특징은 뭐다? 반드시 한 점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더라. 한 고정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미분계수라 하고 얘는 극한이니까 극한값이 지금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없다면 뭐요? 발산하겠죠. 극한이 발산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있다면 그 값은 수량값을 어떤 실수가 될 거고 이걸 미분계수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렇게만 계속 계산을 하면 이렇게 확 하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분계수 도대체 너 왜 보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떠한 함수 fx가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자, 너는 y 콜 fx예요 라고 놓을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당당당당 x는 a입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럼 x 이퀄 a를 뭐 해야 되죠? 고정해야 돼. 정점을 하나 잡아 놓고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h는 0을 향해 갈 때 a 더하기 h 빼기 a니까 그냥 h, 그 다음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쓸 거고요. 괜찮죠? 자, 그럼 a 더하기 h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었을 때 a 더하기 h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h가 음수란 얘기야. 자, 만약에 뭐 거리 비슷하게 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자, a 더하기 h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h가 이때는 양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h를 여기 있었던 h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0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0을 가까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수 있겠죠? 자, 0보다 작은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기울기를 갖고 좀 더 가까이 갈까? 이런 기울기를 좀 더 가까이 이런 기울기를. 그치? 자,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h에서 h가 0을 향해 가면
이러한 기울기가 점점 어디를 향해, 어디를 목표,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를 목표로 할 것인가 라고 봤더니 이 점에서의 접선 x equal a에서의 만약에 접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 접선을 향해 가겠죠. 그치? 자,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h가 양수했을 때, 즉 오른쪽에서 x equal a보다는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기울기를 점점 가까이가 이런 기울기를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최종 목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즉 h가 0보다 작았을 때 해당되는 h가 그냥 써볼게요. 다시 이렇게 써볼게. 자, 너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그때 해당되는 값을 앞으로 우린 뭐라고 그럴 거냐면, 여기서는 좌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좌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리미트 h가 0보다는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살펴보겠어요 라고 하면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할 것이다. 괜찮죠? 그럼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할 수 있겠죠. 존재한다는 얘기는 유한 확정값이에요. 계속 우리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야. 유한 확정값으로서 어떤 실수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 존재하는 값을 예를 들면 우리는 알파라고 한다면 좌미분계수도 알파로, 우미분계수도 알파를 목표로 향해 간다라는 얘기겠죠. 괜찮죠? 그래요. 그게 이 그림에서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기울기. 됐죠? 따라서 이 값이 존재했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x equal a에서 고정된 그 점에서 해당되는 함수 fx의 뭐가 되죠? 접선의 뭐가 되는 거라고?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괜찮죠? 어렵지 않겠지? 그래요. 실제로 아주 작은 세상, 즉 h가 0으로 가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더. 네. 자,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진짜 엄청나게 작은 세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접선과 여기 있는 요 현과 여기 있는 요 가운데 껴있는 호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더라야. 그러니까 근사시켜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h가 0을 향해서 한참 다가갔었을 때 그 0 근방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미분계수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어떤 평균 변화율의 극한? 다 모든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평균 변화율을 측정하고자 할 때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어떤 하나는 고정시킨 상태로 변화율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율의 극한을 미분계수라 하고 그 극한이 존재하면 되죠? 그러면 미분계수를 그 실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기하학적으로 그 실수값의 의미는 뭐였다? 그렇죠? 그 함수가 그 지점에서 x equal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미분계수를 가지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 fx는 지금 현재 계속 그 형태나 식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만 하고 있죠. 실제로 계산한 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내 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x equal a에서 그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해요. 이 말 뜻은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f 프라임 a 미분계수죠. x equal a에서 미분계수가 뭐한다? 존재하는구나.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극한이죠. 미분계수는 극한이에요. 극한 값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극한 값이 있어? 존재해. 극한 값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더라. 그때 이제 그게 x equal a라는 특정한 지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극한 값을 의미하는 거다. 됐죠? 그럼 가봅시다.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해요 라는 얘기는 f 프라임 a라는 애를 리미트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받아들이세요. 자, h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썼었을 때 얘가 존재해야 되죠?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존재하는 그 값을 똑같이 또 알파 괜찮지? 그러면 다시 이 극한에 꼴을 보잖아. 꼴을 봤더니 h가 0을 향해 가면 분모가 0을 향해 가죠. 분모가 0을 향해 가더라. 됐죠? 그랬더니 뭐가 존재? 극한이 존재한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미정계수 결정법에 따라 뭐라고?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정계수 결정법에 따라. 그치? 따라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f의 a 더하기 h가 뭐가 돼야 되죠? 우선 끝까지 씁시다. fa가 얘가 0을 향해 가야 되고 다시 극한 안쪽에서 살펴보면 fa는 상수죠. 얘는 h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냥 상수이자 함수로 치면 상수 함수예요. 그러면 h가 변해감에 따라 fa 더하기 h가 있을 건데 그 fa 더하기 h의 극한 향해 가는 그 목표가 당연히 어디를 향해 가야? fa를 향해 가야 그들의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치? 아, 그래서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면 fa 더하기 h라는 아이는 어디로 가야만 해? f의 a로 향해 가야만 해. 됐나요? 그치?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따라서 다시 함수 fx는 이거는 x equal a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연속이군요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됐나요? h가 0을 향해 가면 너는 a를 향해 갈 거고 그러면 fa가 향해 가는 fx가 x equal a를 다시 그냥 fx가 향해 가는 그 곳에 뭐가 있어요? 함수값이 있습니다.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등호를 쓸 수 있겠죠? 이제 실수니까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연속이다 라는 정의에 딱 부합하더라. 그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미분 가능합니다 로부터 출발해서 쭉 이끌어가 봤더니 연속입니다가 나오네. 괜찮죠? 다시 줄여서 볼게. 미분이 가능하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라는 얘기. 그 지점에서 연속입니다는 참이에요. 참. 알겠죠?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미분 가능 한 함수와 연속인 함수 간의 포함관계를 보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괜찮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데 있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연속이기만 함수도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인 거고 그러면 이게 명제잖아.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대우명제도 참이 될 거니까 연속이 아니면 그치? 연속이 아니면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도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도 당연히 참이 될 거야. 괜찮죠?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아, 그런 명제에 해당이 되네. 괜찮죠? 오, 그래.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걸 한꺼번에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뭐가 있을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 아이고 내가 막 저쪽 왔다 갔다 하네. 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처럼 불연속의 함수예요. 불연속. 구멍이 뽕 뚫린 함수. 그죠? 뭐 예를 들면 자, 요렇게 그림 너무 큰가? 어때요? x equal a에서 갑자기 점프해. 점프 도약.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자, 미분이 불가능하면, 아니, 불연속이면, 그러면 뭐라고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분은 가능한데, 좌미분계수와, 연속인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뭐다? 불연속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이건 잘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경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둡시다.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살펴봤더니 그 극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그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게 뭐야? 좌극한.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의 극한인 기울기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쫙 하고 쫙 하고. 됐죠? 너무 크게 그렸나? 그래 갑시다. 자, x equal a에서 살펴보잖아. 그지? 그럼 이 점, 두 점 잡아서 계속해서 한 고정점을 잡고요. 쫙 만들어 보면 뭐가 되겠어? 이 접선을 목표로 향해 가겠지. 그치? a 더하기 h에서 h가 0으로 갈 때 괜찮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도 봅시다. 오른쪽. 자, h가 양수였었어. 그러면 h가 0을 향해 가면 점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점점. 됐지? 그러다 보면 목표 어디로 가겠어? 여기를 향해 갈 것이다. 괜찮죠? 이걸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 값을 우리는 우 미분계수라고 할 거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얘를 좌 미분계수라 할 건데 딱 봐도 서로 일렬로 쫙 하고 펼쳐지지 않잖아. 그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고.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기하학적으로 살펴봤더니 얘는 어떤 점이야? 특징이 이렇게 하죠. 뾰족해요. 뾰족한 점일 때 이런 뾰족한 점이 생기는 함수. 다항 함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네임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자체만으로는 뾰족하게 생겨본 건 없지. 대표적으로 뾰족한 함수가 뭐가 있었냐? 절대값 함수라든가 꺾어 올리는 함수겠죠. 그쵸? 그래서 뾰족점 이런 걸 앞으로 우리는 첨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절점이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꺾이는 그런 상태를 절점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점들을, 그렇게 뾰족하게 생긴 모든 점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첨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첨점이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번에 아래로 블록은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어떠한 딱 꺾이는 절대값 함수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x equal a였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서 널 고정시켜 놓고 왼쪽에서 오는 모든 점들을 잡아다가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잖아. 그럼 계속해서 그냥 이 직선의 길기와 같아. 애초부터 직선이었으니까. 우미분계수 역시 마찬가지겠지. 점점점 고정점을 향해 다가가도 직선의 기울기는 계속 같아. 됐죠? 누가 봐도 이 왼쪽의 기울기와 이 오른쪽의 기울기가 x equal a를 기준으로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뾰족한 점이 생기는 그런 함수는 뾰족한 지점이 있는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뭐라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미분 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모든 얘기는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합쳐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간함수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x equal a였어요. 이렇게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차르륵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목표는 이 직선을 향해서 너도 오른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오면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에 생기는 기울기가 너를 목표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둘 다 뭐예요? 무한대야. 기울기가 없어. 기울어져 있지 않아.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의 비율이 기울기인데 x의 증가량이 없어 라는 방식으로 간다고. 알겠죠? 기울기 자체를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잖아. 그러면 미분이 다 가능한 거다. 고등학교 과정에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세 가지밖에 없다. 문제를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빵꾸가 뻥 뚫리는 형태의 함수가 등장을 하거나 또는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꺾이는 상황들이 존재할 때 뭐 접어 올린다든가 미니멈이나 맥시멈 함수를 써서 두 함수를 섞어가지고 작은 값들만을 취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다든가 어떤 함수들끼리 연산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닌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보통 생기겠죠. 그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일 때 역시 마찬가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또 가봅시다. 그럼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뭡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었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려볼까요? 좋아요. 파란색이 아니고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y equal fx 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어떤 지점을 잡았을 때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아이들이 계속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와 같은 상황. 여기를 잡았다고 해볼까요? 여기를 잡았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 상황.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는, 즉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실수값에서 가능한 함수라면 일종의 뭐하죠? 우선은 이어져 있고 연속이고 이어져 있는 상태가 뾰족하지가 않아.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 부드럽게 이어지는 함수. 대표적인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 정근선 빼야 되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같이 쭉 연속으로 가면서 해당되는 모든 지점에 함수값들이 존재하고 그 지점이 다 부드럽게 연결돼 꺾이는 점은 없었잖아. 그치? 자, 이런 함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계수는 어떻게 하면 안 존재할 수 있어?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거나 다 존재했는데 뭐가 예를 들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나중에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어떤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x equal a 왼쪽에서 너의 미분계수가 예를 들면 좌미분계수가 플러스 2분의 1이었어요. 너도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를 봤더니 우미분계수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나요? 맞아요? 같아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지? 하지만 얘는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라고. 됐지? 아, 그렇다. 됐나요? 불연속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기울기를 쭉 그어봤어. 이 지점에서의 접선과 이 지점의 접선은 같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그치? 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 연속이 아니었다고. 알겠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헷갈릴 만한 일은 없겠다. 또 예를 들면 불연속이 이런 경우 말고 예를 들면 미분계수에서 무한대로 향해 가는 경우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경우 어떤 특정한 x equal a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유리함수 같은 거 하면 있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로 존재할 게 없이 좌미분계수 자체가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극한 자체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이고 발산이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폭발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야 돼. 이 내용을. 알겠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존재하더라도 같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좀 정리를 하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반드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이거를 가기 전에 여러분 표현 방식 하나만 더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전에 했잖아. f의 프라임의 a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의 미분계수입니다 라는 뜻이었고, 그 i는 기하학적으로 x equal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 했죠. 자, 요 i는 h가 0을 향해 갈 때 h,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h는 뭐였다고? a 더하기 h 마이너스 a였죠. 자,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봤더니 얘는 x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가분, 증분, 증분 해서 델타 x로 바꿔 쓰는 것도 당연히 괜찮을 거야. 원래는 이제 델타 x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어야지 그 의미가 좀 더 와닿기는 했었겠죠. 근데 수학자들은 이 델타 x를 다 쓰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까 h라는 문자로 뭐 한 거야? 그냥 치환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다음 같은 수식도 당연히 같은 의미이다. 같은 x equal a라는 정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쵸? 다시 뭐라고? y equal fx가 이렇게 있는데 x equal a에서 미분계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크기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고, 미분계수가 있으면 뭐 한다고?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접선을 그을 수 있다야. 됐나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야. 알겠죠? 미분이 가능하다? 그 지점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또 이거 말고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x가 a를 향해 갈 때 x-a 분의 f의 x-f의 a입니다 라고 쓰는 거는 어때요? 자, 이거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의 식만 쓰는 건 아니겠구나. 얘가 한 정점을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극한으로 가게 되면 다 같은 의미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의미를 살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x가 a를 향해 가면 얘 0을 향해 갈 거고, x가 a를 향해 가면 fa를 향해 갈 거고. 괜찮죠? 그렇게 했더니 얘도 또 0분의 0거리였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한 정점 기준이었네. 기다리는 정점이 뭐였어요? x equal a였네. 그러니까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가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다만 수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h라는 아이를 뭘로 본 거야? h라는 아이를 x-a로 본 거야. 됐죠? 또 다른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가 x로 바뀌었잖아. a 더하기 h를 x로 봤어요. 그러면 h는 x-a가 돼요. 그래서 분모를 너로 바꾸고요. a 더하기 h 들어가 있는 요 값 대신에 x를 집어넣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당연히 동일한 의미가 되더라 라는 거야. 리미트의 변수를 보고 리미트의 변수는 계속 변해가는 아이고, 의미를 찾아서 한 정점 기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들으세요. 한 정점 기준. 내가 이 얘기를 안 빠뜨리는 이유가 있어? 한 정점 기준. 됐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했으니까 뭔가 좁아졌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뭐라고도 하더라? 이걸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더라. 순간 변화율. 그러면 얘는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됐죠? 근데 여기 한 정점 기준까지 포함을 시켜서 확실하게 의미를 뭘로 하고 싶다면
미분계수의 의미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간변화율의 의미도 미분계수의 의미로서 순간변화를 쓰고 싶어요. 앞으로 순간변화율은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한 정점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표현 방식도 있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거 이제 드디어 한번 살펴보고 갈게.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x 마이너스 a분의 f에 x라는 함수가 있었어. 우선 함수를 볼 때는 전체 덩어리를 보셔야 돼요. 그치? 자, 이 아이가 뭐래? 지금 얘가 뭐 b로서 존재하고 있었대. 자, 크게 먼저 봅시다. 보세요. 자, 우선은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꼴을 봅시다. 꼴을 봤더니 이 아이는 뭐였어요? x가 a를 향해 가면 분모가 0을 향해 가잖아. 0분의 이런 꼴이었는데 해당되는 애가 존재해. 얘가 0분의 인데 존재한다고? 엄마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아들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아, 따라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fx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 0을 향해 가야 돼. 이런 얘기야. 극한은 0을 목표로 해 라고 되어 있더라.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 그러면 물음 f의 a는 0이니? 누군가 물어봤어. 그러면 또 당연하게 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치? 이건 극한이죠. 이건 뭐야? 함수값. 이건 뭐야? 극한.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걸 한번 써봅시다. 함수 fx가 어디에서? x equal a에서 뭐라면? 연속이라면 이란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에 같이 쓰였다면 그럼 뭐가 만족되는 거야? 그러네. 연속이라 그랬잖아. 이건 극한값, 이건 함수값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아, 그래서 F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치? 이 조건이 추가되어서 결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원래 있었던 준식 다시 쓸게요. 똑같은 식을.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x-a에 fx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빼기 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빵이 뭐랑 같아요? 그쵸? f에 뭐가 같아? a하고 같은 거야. 그치? fa 얘가 곧 0이니까 됐어? 그리고 봤더니 뭐 계산을 할 수 없었지만 0분의 0꼴이었어. 하지만 그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의미했었네. 근데 그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값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뭐다? 미분계수의 정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럼 한 정점 기준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b는 뭘 의미하더라? 아, f 프라임 a를 의미하더라.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다. 할만하죠? 그쵸? 오케이. 두 번째, 조심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없어. 알겠지?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연속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존재하고 극한이 0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를 이 값을 미분계수라 볼 수 없는 거야. 그냥 극한이라고만 봐야죠. 단순한 극한. 그치? 자, 그럼 또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는데 눈에 좀 보이게 f에 a 더하기 h 빼기 f에 a 마이너스 h. 자, 분모에는 2h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흔히 우리가 이제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해. 자, 그럼 넌 뭐니? 라고 했었을 때 우선 f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더불어서 뭘 할 수 없다는 건 계산, 약분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너가 뭐래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괜찮죠? 뭐 이렇게 또 b라고 해볼까? b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됐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오 선생님 이 h라는 아이를 다시 봤더니 너는 a 더하기 h에서 a 빼기 h를
뭐 한 것 같아요? 뺀 것과 같아요. 따라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가 뭐랑 같아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그지? 오케이. 그래서 넌 평균 변화율과 같아? 그럼 넌 미분계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돼요. 이유는 뭐라고요? 아요, H가 변하면 너 움직이잖아. H가 변하면 너 움직이잖아. 평균 변화율인 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어요? 한 정점이 없어. 고정점이 없어. 그지? 둘 다 같이 움직이면서 기울기를 살펴보고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어긋나게 된다. 정의가 아니야. 그치? 다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러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극한이 있기만 하는 것 뿐이지 이걸 미분계수라고 할 수 없다.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서, 아하, 여기에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뭐가 가능해?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그 지점에서 뭐이죠? 당연히 연속인 건 만족하는 거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뭐가 돼서 추가되어서 하나 더 들어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느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면,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바로 가요? 이렇게 조금 나눠서 봅시다. a 더하기 h, 여기서 빼기 f의 a를 하고요, 더하기 f의 a를 할 건데, 이 i는 어차피 연산을 하잖아. 극한 안쪽이야. 지금 극한을 적용한 게 아니야. 극한이라는 거 안쪽에서는 넣었다 뺐다는 어렵지 않겠지. 그치? 필요에 따라 3 더해놨다 다시 3 빼고 이러면 원래 있는 값이랑 같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f에 a-h 이렇게 되어 있어. EH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시 얘를 극한 안에서, 즉 극한 적용하지 아직 않은 거야. 여기에서 식을 따로 이렇게 한번 좀 분리해 봅시다. 보기 편하게. 자, fa -h 괜찮죠? 여기 2분의 1을 앞쪽으로 빼낼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빼내자. 2분의 1. 자, 그 다음엔 더하기, 자, 얘는 뭐야? 여기다 -h를 붙이고 부호 조심해야 돼. 빼기 f의 a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괜찮죠? 이렇게 쓰면 원래 있는 식이랑 같아. 그리고 나서 한번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땐 h가 0을 향해 가면 너 0을 향해 가고 너도 0을 향해 가잖아. 그치? 그럼 그러고 왔더니 얘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0을 향해 갈 거고 여기도 당연히 0을 향해 가. 0분의 0꼴인데 이미 내가 이렇게 바꾸면서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뭐예요? 한 정점 기준 뭐였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 괜찮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니까 뭐가 존재한다고?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수렴안에 각 뭐 할 수 있어? 배분되듯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너는 얼마라고요? 자, 2분의 1에 그 지점 f 프라임 a 더하기 f 프라임 a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두 개 더하면 2, 다시 계산하면 얼마? 지금 여기 극한 안 쓴 거 봐야 돼? 뭐 했어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미 사용한 거야? 그치? 그랬더니 너는 f 프라임 a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추가되지 않으면 너를 미분계수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조건이 추가됨으로 인해, 두 번째 조건이 추가됨으로 인해 여기 있던 b라는 값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그 함수의 x equal a에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b라는 얘기더라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적어도 이제 여기까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뭐 아주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필요한 모든 도구들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로피탈의 정리 뭐 이런 거 한번 써볼 수 있는데, 뭐 로피탈의 정리는 하도 이제 얘기가 많아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풀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연습하시는 걸로 가보도록 합시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로피타르 정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일종의 따름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좀 문제풀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선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리고 미분 계수, 미분 가능하다의 의미. 됐죠?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고,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명제와 관련된 참거짓.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수렴하는 함수 들을 때만 극한값의 기본 성질 중에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부정형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배웠죠. 그죠? 엄마가 0으로 갈 때 아들도 따라 0으로 간다. 아들이 먼저 0으로 갈 때는 엄마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 미정계수 결정법도 한번 해봤으니 이 모든 것이 막 총체적으로 하나의 내용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다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되새겨 보셔야만 헷갈리지 않아. 알겠죠? 다음번에는 요 다음에 이제 도함수하고 관련되는 내용과 함께 미분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